네, 안녕하세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이학년입니다. 저희가 매주 한 차례씩 2학년과 차영주의 주식 강의라는 코너를 통해서요. 주식 투자에 관한 일반적인 시각, 일반적인 원칙, 일반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팁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매주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서울에 계신 차영주 소장님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일주가 금방 가는데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네. 뭐, 별로 특별한 일 없이 일주일 또 갔고, 음. 하지만 뭐, 주식시장 뭐,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네. 그런 상황에서 좀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네. 본업에 충실하면서, 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방송은 몇 개나 나가는 거예요? 방송이요? 네. 뭐, 대략 한 12개? 12개? 예. 12개를 12번이죠. 열, 열, 12번이죠. 열두 일주일에 번을 12번. 잘 모르신 분들 12번을 이거를 우리가 다른 종편이나 이런 게 나오면 대박 돈을 버는 건데. 그렇죠. 대박 돈을 버는 건데. 근데 이놈의 일은 음. 계속 많죠. 왜냐하면 그 대본 예. 써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루하루 그런 거 하고, 예. 그다음에 6월 6일 날 강의할 거, 강의 자료를 지난주에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인쇄를 예. 넘겼기 때문에, 예. 그거 또 완성시키느라고 또 일주일 또 열심히 보냈고, 예. 그다음에 뭐 또 다른 또 제가 또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또 그러면 일거리를 많이 줘가지고 예. 당연히 감사해도 일거리 많이 줘서 그거 하다 보면 일주일 딱 가는 것 같아요. 교수님 진짜 금방금방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시간이 예. 정말 진짜 화살같이 달려가는 게 맞는데 참 음. 6월 6일 날 그 무슨 요일 목요일인가? 목요일이요. 지금 이 방송 보시고 예. 이게 지금 오늘 월요일이니까 두 그러면 자리 남았어요. 두 자리. 두 자리? 예, 예. 자리가 두 자리, 저희가 예약한 강의실에 두 자리가 남았기 때문에 음, 음, 혹시 뭐 뒤늦게라도 신청하실 분 있으면 인쇄물은 뭐 다 그 수량에 맞춰서 혹시 몰라서 인쇄를 해놨으니까 음, 자세한 것은 뭐 오늘부터는 공개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와이즈 경제연구소를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쳐보시면은 음, 거기 제 이메일이랑 뭐 다 나와 있으니까 음.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네이버 블로그 찾아오셔서 예. 거기에서 그 자세한 것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두 같아요. 자리 남았다고 두 자리? 두 자리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좀 확인해 드리겠고요. 예, 예. 시장은 여하튼 이제 5월은 정말 미국도 한 거의 한 7% 빠졌거든요. 6.6% 그렇죠. 예, S&P 500이. 예, 예. 한국도 뭐 허벌나게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아, 아, 교수님이 허벌나게라는 단어를 쓰시면 어떡하십니까? 근데 허벌나게 맞죠 뭐 지금 시장이 예, 썰렁하게 예. 워낙 많이 빠져갖고 빠진다 하지. 그래도 교수님께서 좀 용어를 좀, 그런가? 좀 취소하고 많이 좀 빠졌어요. 빠졌는데 예, 진짜 이게 제가 보기에 이게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걱정이 예, 많은데 예, 예. 한 달 어떻게 보셨어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뭐. 그러니까 미국 시장 중심으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했고 지금 지난 금요일까지 따지면 7, 8%가 빠진 상황이죠. 네. 나스닥과 다우 음, 기준으로 음. 빠졌을 때 네. 이렇게 빠진 상황이고 한국 시장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음. 저희가 5월 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때 확률이 5대 5다. 예. 올라갈 확률이 5고 떨어질 확률이 5. 보통 이게 정확히 5대 5는 맞죠. 왜냐하면 모든 게 5대 5인데 항상 5대 5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올라갈 확률과 떨어질 확률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큽니다. 예. 왜냐하면 보합세, 그러니까 3분의 1은 올라가고 3분의 1은 보합이고 3분의 1은 떨어진다라고 한다라면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떨어지는 거와 보합은 다 손해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수수료를 감안하게 된다라면. 기회비용도 그러면 있으니까. 예. 기회비용도 있으니까. 단순하게 따져서 내가 돈을 시장에서 벌 확률은 3분의 1이고 3분의 2는 내가 돈을 벌 확률이 없는 거예요. 음. 그걸 감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내가 사면 주식이 올라갈 확률이 90%라고 생각하고 혹시 떨어질까라고 생각하는 게 한 10%밖에 안 된다라는 게 심리적인 거기서 괴리감이 오게 된다라는 거 투자자 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리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장이다, 약세장이다. 물론 이런 것들이 사후에 판명이 되지만 지금 추세를 보게 된다라면 감히 강세장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음. 그 약세장이고 그게 이제 5월 초순에 기로점에 섰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5월 중순이긴 합니다만 네네. 5월 초순에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5대 5의 확률이라면 안 좋은 쪽에 대비책을 세워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 그래서
물량을 좀 줄이십사. 변동성이 확대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얘기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그거예요. 시장을 예측하려고 들지 마시고요. 네. 예측도 긍정적인, 물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주식을 해야지 비관을 가지고 주식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쪽 방송을 하면서 방송 상대방도 있고 가끔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희망 섞인 얘기를 많이 드리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우리가 경제 상황이라는 것도 대통령께서도 희망 섞인 얘기를 하지 우리 경제 망합니다. 이런 비관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은 투자 심리를 더욱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주식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경고는 나름대로 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물론 주식시장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번 주 바닥을 잡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턴어라운드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라는 거죠. 제 얘기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좋습니다. 나쁘냐. 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어느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잘 해결이 되면 물론 멕시코 문제는 차치한다 두더라도 뭐 중국과의 문제가 잘 해결되면 증시는 올라가겠죠. 그게 이번 주에 해결이 될 겁니다. 다음 주에 해결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서로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닥을 이게 나중에 되면 또 그렇게 내가 바닥을 잡았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5월 초에 제가 하락할 걸 예상을 했다라고 해서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을 과연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고민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이지 나 잘났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일부 소위 방송에 나오시는 분은 나 잘났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따라서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려 들으십사라는 것을 아침부터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저도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저는 주식 투자의 공적이라고 할까요? 가장 큰 적은 딴 데 있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네. 거기 물론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증권회사 직원분들 일부의 문제가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진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지만 그보다는 진짜 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투자하신 모든 분들의 정말 이런 말 하면 또 엄청 욕을 먹겠지만 막연한 기대감들을 있어요. 막연한 기대감. 맞습니다. 네. 그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반 이상 내지 90%까지 내가 산 주식은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주식 갖고 있으면 올라가겠지. 만약 지금 시장에 실적도 안 좋고 주가 떨어지더라도 이거 그냥 갖고 가면 돼. 갖고 가면 될 거야. 뭐 버텨보지 이러는 건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뭐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진짜 근거를 갖고 뭐 실적 전망이 됐건 뭐가 됐건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건 오케이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주가가 재미없고 시장이 흘러내려 이러는데 그냥 좋아질 거야. 저 아까 일부에서 말하는 뭐 다음 주에 뭐 쌍바닥 요원이 뭐 오고 뭐 수급이 괜찮아지냐 투자 심리가 오니 이런 것들은 늘 제가 전화 본부 소장이 말씀하시면 정말 부차적인 문제예요. 부차적인 문제. 그렇죠. 예. 늘 말씀드리지만 핵심을 얘기를 안 해. 핵심을. 그래서 자제분 키워 보셨잖아요. 네, 예. 저도 애들 키워보면 항상 너 뭐 시험을 저는 뭐 시험 못 봤다 뭐라 한 적도 없지만 시험을 못 보거나 그러면 딱 얘기하잖아요. 특히 애들은 선생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거거든. 그런 선생님 말씀하고 내가 공부를 안 한 건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뭐 갑자기 뭐 머리가 아팠네 눈이 아팠네 친구랑 놀았네 다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다. 그렇죠. 딱 핵심은 하나거든. 지금 제가 여러 소위 학생들이라 칭하겠습니까? 이제 어른들도 있습니다만 학생들을 이제 가리키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감 잡는 데 사람들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종목을 뽑아오라고 숙제를 항상 내드리는데 종목을 뽑아올 때 뜬구름 잡는 얘기를 초반에는 많이 쓰세요. 그렇게 현재로서 종목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기가 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5G 관련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서 이런 것들이 손해가 볼 것이고 이런 식으로 써오세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감이 잡는데 여러분들 틀을 잡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떤 잘못된 방식들 바꿔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뭐 그런 거에 부응해서 일부 또 얘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려서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계속 말씀드리면 전제는 잘하고 있느냐, 잘 안 되고 있다라면,
방법을 바꿔야 되죠. 그렇죠. 근데 무조건 바꿔야죠. 예. 어떻게 방법을 바꾸느냐? 쉽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돈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렇죠. 돈이 그렇죠. 소위 물려 있는 상태,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건 물려 있다라는 거죠.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막말로 이걸 다 팔아버리고 새롭게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 그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쉬운 얘기 아니고 그래서 모의 투자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맞아. 모의 투자 모의- 저도 궁금했는데 모의 예. 투자의 유용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모의 투자의 활용법 그러니까 이런 거. 모의 투자를 그러니까 저는 모의 투자를 오래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네. 모의 투자가 여러분들에게 서로 좋은 면만 나쁜 면이 섞여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나쁜 면만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모든 증권사는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증권사가 모의 투자 계좌를 개설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모바일 요즘은 뭐 MTS를 많이 쓰시니까 모바일 시스템을 모바일 시스템이나 아니면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모의 투자를 열어주는 데가 있고 만약에 그런 데가 없다라면 그런 데를 안 쓰신다라면 제가 알기로는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자라면 모의 투자 계좌를 개설을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키움증권 같은 데 뭐 개설을 하나 하세요. 네. 어려운 거 아니니까. 특히 만약에 미래에셋대우를 쓰고 계시다라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키움에 바로 틀 수 있으니까 네. 뭐 그런 거는 요즘 뭐 TV 광고처럼 소파에 누워서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키움증권의 계좌를 개설을 하셔서 네.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증권사를. 증권사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사용을 하시는데 지금 모의 투자 계좌를 여러 가지로 이제 당장 모의 투자 계좌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처음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처음으로 주식을 사고 팔고 매매가 체결이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는데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에서 멈추세요. 더 이상의 이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구분을 하자라는 겁니다. 초기 투자자분이 모의 투자할 때는 사고 팔고 하는 정도에서 그게 익숙해지면 한 달 내로 끝내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바로 조그만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돈을 넣어놓고 실질적인 매매에서 치고받고를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래야 심리적인 부분들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에 빨리 부딪힐수록 좋아요. 네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료 고스톱을 오래 쳐봤자 실력이 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제시 리버모어도 제시 리버모어가 초기에 돈을 벌었었던 데가 사설 증권사였거든요. 네네. 그러다 뉴욕에 와서 돈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수수료가 부과가 되고 체결에 있어서의 트래킹 에러가 발생되고 이러면서 돈을 잃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익히기 위해서는 사설이 옛날에 식으로 하면 모의 투자랑 비슷하기 때문에 모의 투자는 한 달 내에 끝내고 빨리 현실로 들어오십사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 게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데 잘 안 되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분들 같은 경우 모의 투자를 다시 들어가세요. 모의 투자를 다시 들어가서 지난번에 저희가 매매일지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매매일지 쓰는 거를 만약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은 매매일지 편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권해드리겠고요.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매매일지를 쓰시는데 거기 보면 매매 계획을 쓰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네. 내가 종목을 선택한 이유, 저하고 교수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매수 계획, 매도 계획에 대해서 쓰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계획대로 한번 모의 계좌에서 해보세요. 보통 모의 계좌가 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한 1억까지도 돈을 주더라고요. 키움은 1,000만 원 단위로 돈을 주고 1억까지도 돈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규모에 비슷한 금액을 잡으시고 네. 비슷한 금액을 잡으시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매매 계획을 세운 대로 매수도 한번 해보고 내가 그렇죠. 차트를 보고 하든지 아니면 가치를 보고 하든지 네. 사는 거는 뭐 언제든지 여러분들 지금 스타일대로 사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크게 벗어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물리기 시작한 게 여러분들이 매도를 잘못해서 물리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손절매를 못하거나 아니면 뭐 내가 잘못 봤다라든가 결국 손절매를 못한 거죠. 그런 거를 모의 계좌에서 해보는 거예요. 매수 계획, 매도 계획 세웠던 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손절매 폭을 8%를 잡았다, 10%를 잡았다, 5%를 잡았다. 그러면 현실 계좌에서는 그건 못 팔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눌러보는 게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줘요. 그렇죠. 제가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매도를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두 학생이 있어요. 음, 두 학생이 모의 계좌에서 손이 떨려서 못하는 학생은 한 학생 있고 음, 한 학생은 지금 자기 계좌와 모의 투자 계좌를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매도를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음,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한테는 계속 물어보는 게 매도하고 나서 느낌이 어떠냐. 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매일지 리뷰란에 쓰는 겁니다. 음. 모의 투자도 리뷰 그걸 한번 매매일지 써보시는 써야죠. 거예요. 꼭 써야죠. 꼭 써야죠. 내가 써보니 뭐 현실적으로 내 돈 아니어서 감흥이 없었다. 이런 것도 쓰고 야 매도라는 게 이렇게 해보니까 다시 또 주가가 올라간다는 생각을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다라든지 네네. 팔고 나니 다시 올라갔다라든지 그럼 내가 계획을 잘못 세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기간 3개월. 이것도 3개월. 3개월을 넘기지 마세요. 네. 너무 길어지게 되면 실제 매매의 감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내 돈이 왔다 갔다 안 하면 감정이 안 들어가면 많은 걸 익힐 수는 없어요. 단지 3개월 정도. 지금 더군다나 주식시장이 안 좋지 않습니까? 별로 네. 먹자도 없는 시장이니까 다행스럽게 내 계좌는 일단 멈추고 매도 쪽에만 주력을 하고 새로 사는 것은 모의 투자 계좌에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 차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프로 골퍼예요. 내가 막 그 골프장에서 맨날 시합만 하다가 안 되면 네네. 잠깐 중지하고 연습장에 와서 연습을 좀 하는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티칭 프로한테 배우잖아요, 또. 예, 또. 예. 연습장에 와서 지금 하는 거고 교수님과 제가 티칭 프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연습을 좀 하십사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하는데 특별하게 그 매매 네. 일지는 꼭 써야 되고 그 매도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 현실 계좌랑 그 모의 계좌랑 하다 보면 그 네. 모의 계좌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룰 이런 걸 익숙하지 않은 뜻에서 해보시는 건데 예, 예. 그 교육생들을 했을 때 그 반응이 어때요? 모의 계좌를 했을 때. 지금 대다수가 모의 계좌를 하고 있고요. 현실 음, 계좌는 일단 멈춰놓은 상태고 네, 이제 시작한 지 이제 한참 모의 계좌를 하고 있습니다. 모의 계좌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 좀 익숙치 않게 어려워해요. 예를 들어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처음에 교수님이 그 정장을 입었을 때 그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대학을 그렇죠. 졸업하고 뭔가 정장 깝깝하죠. 예. 깝깝하죠. 뭔가 좀 깝깝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넥타이 맸을 때 숨쉬기도 좀 답답하고 지금 그런 느낌들을 받는데 점차 익숙해지고 있어요. 점차 음, 익숙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 3개월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매매 계획을 내가 얼마만큼 허술하게 세웠는가, 너무 네. 막연하게 세웠는가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음, 여러분들이 매매 계획대로 해보라는 게 우리가 그 여러 투자자들이 원칙을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케이프 한다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투자자들이 원칙을 세워라. 첫 번째, 두 번째 원칙을 지켜라. 네네. 세 번째, 두 번째를 또 실행해라. 라는 네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실행은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것도 잘 못하고 네. 원칙도 없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네. 근데 그래서 그렇게 예. 말씀하세요. 예, 그럼 근데 여태까지 영업하실 때도 그럼 조언을 많이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고객분들. 예, 예. 직접 그 못하면 한번 해보시라 그럴 텐데 예. 그렇게 해서 하면 많이 나중에 뭐랄까 좀 그 본래 좀 잘 안 되던 습관, 투자 습관 이런 거 잘못된 것들이 좀 많이 뭐라 해야 좀 수정이 되나, 교정이 되나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책과 같아요. 음, 꾸준히 책을 보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네, 3개월 하라고 그랬을 때 3개월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음, 해보니 처음엔 별로 감흥도 없고 그렇죠. 내가 매매 원칙을 세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막연해 보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충 좀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돼버려요. 네, 그리고 마음이 급하니까 네, 야, 내가 빨리 현실 계좌에서 돈 벌어야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라고 네. 하는데 내 돈을 깨지고 있구만, 뭐 이런 거 내 아니에요? 돈은 깨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고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모의 계좌에 30% 수익이 났다. 그럼 내가 현실에 쌌었으면 차용지 말 안 듣고 내가 현실에 샀으면 30% 났을 텐데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런 뭐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회 비용을 제가 뺏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목적은 여러분들이 3개월 투자해서 평생 여러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익히자 하는 데 있지. 네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그냥 단순하게 눌러봐라, 뭐 해라, 눌러보니 감흥도 없네, 뭣도 없네. 그런 걸 느끼시라는 게 아니라 네, 계획을 세우는 거. 계획이 얼마큼 허술한지. 계획이 얼마큼 여러분들 매매 종목 선정하는 걸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번 써보고 네, 하루 지나서 읽어보세요.
빨간 펜을 들고 빨간 펜을 들고 네. 얼마만큼 뜬구름 잡는 두리뭉실한 얘기를 써놨는지 아실 겁니다. 예. 영업이익에 대한 얘기도 없고요. 예. 영업이익을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요. 예. 차영주하고 이항정이가 영업이익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정작 나는 영업이익에 대한 종목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다. 네. 그리고 그러려고 영업이익을 찾으려고 보니까 다트를 뒤져야 되고 네. 재무제표를 뒤져야 되고 네이버를 뒤지다 보니까 어디를 어떻게 뒤져야 되는지 모른다. 그것도 다 이런 공부 배워주셨잖아요. 공부예요. 그거가 익숙해질 때까지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모른다. 제발 진짜 모른다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모르면 하지 마세요. 저는 앞서 아까 네. 지금 그분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소장님이랑 공부하는 학생분 중에 두 분이 지금 그 모의 계좌에서도 현실은 그렇더냐 모의 계좌도 한 분이 매도가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 그분 어찌 보면 솔직한 자기의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소장님이 그렇죠.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는데 음. 저는 외람되지만 그분 주식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예. 요주의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모두가 다 성공한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분도 예. 그 단계에서 주식을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걸 본인이 느낀다라면 오히려 네. 다행인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런 거죠. 약간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음. 아마 소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워낙 소장님보다 약간 조금 더 오래됐잖아요. 이 업계에 이거 들어온 지. 오래되셨죠. 연식이 오래되셨잖아요. 하루 이틀 더 먼저 했는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딱 하나 있어요. 저는 네. 누군가에 예를 들어서 한 3, 4분, 한 5분, 10분만 얘기해 보면 음. 그분이 주식이 될지 안 될지 잘 알아요. 음. 그리고 그 확률은 거의 99% 제가 맞출 자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몇 가지 질문해보고 얘기만 들어보면 좀 알아요. 근데 전 진짜 이런 교육이나 이런 소장님 교육 그리고 이번 주 6월 6일 날 하시는 교육 이를 통해서 공식적인 교육도 있지만 또 만나서 이번에 치맥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치맥도 그 점심도 도시락하고 나가서 같이 먹으면서 또 이렇게 개인적 얘기를 또 하잖아요. 하다 보면 그렇죠. 네. 막상 그날은 공부하러 오셨지만 갑자기 예를 들어서 소장님 저 A 주식은 어떻게 보세요? B 주식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만 들어보더라도 알아요. 그렇죠.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주식은 진짜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이건 한국 주식이건 미국이건 어느 나라 주식이건 다 주식은 어찌되면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도 날릴 수도 있고 기회비용을 그 이상 수익은 날 수도 있는데 전 주식 투자할 수 있는 분은 정해져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기가 리스크를 충분히 알아. 주식 투자에 대한 충분히 리스크도 알고 방향성에 대한 리스크도 알고 모든 걸 기회비용도 알고 주식 투자에 대한 주식의 기본 원칙 어떻게 돼야지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다 알아. 알고 어떻게 하면 떨어진 걸 다 알아. 그럼 이제 직접 주식 투자를 하시면 돼요. 소장님 같은 거 배우시고 조금 책 보고 하고 좀 그동안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주식을 하시면 돼요. 다음은 그게 어렵다. 그게 난 해보면 안 되는 걸 안단 말이죠. 안 되는데 대신에 난 개별 종목은 잘 몰라. 그렇지만 보니까 세상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5G가 세상을 많이 좋아지고 바뀔 것 같아. 예를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뭐 스마트 시티라는 거가 있으면 스마트 시티가 세상을 앞서 성장성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또 한류라는 게 있어갖고 한류에 관련된 콘텐츠 사업 이런 거 엄청 좋아질 것 같아. 그런 섹터나 뭐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펀드로 해도 되고 ETF도 찾아보면 다 있단 말이죠. 그걸 하면 돼요. 근데 난 그것도 모르겠어. 다만 주식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는 거 알아. 주식에 대한 시장이 어느 정도 무조건 버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있고 없고 어느 정도는 알아. 그러면 펀드를 하시면 돼요. 펀드. 뮤추얼 펀드 하면 되고. 난 그것도 몰라. 난 주식도 무조건 깨지면 안 돼. 말로는 깨지는 걸 알지만 진짜 마음이 감당이 안 돼. 그러면 그냥 할 수 없어. 그냥 1.5%를 1.5%짜리 그렇죠. 정기 적금이나 정기 예금을 들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자기의 성향이 뭐가 맞고 틀린 건 없잖아요. 나는 맞습니다. 리스크를 싫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주식을 하려고 하면 잘못된 거죠. 그런 거죠. 그런 분들이 교수님 말씀이 쫙 다 되는데 끝에 가서 그런 분들이 또 주식을 하시려는 분들도 있고 또 잘못된 거는 그런 분들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서 그런 걸 이용해 먹는 또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진짜 논외고 나쁜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 논외로 하고 어찌됐든 중요한 건 주식을 하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이상 지금까지 안 됐다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 그러면 내가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교수님이나 저나 A 종목, B 종목 우리가 뭐 종목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니지만 네. 제가 가끔 종목을 전 1년에 몇 차례 주식을 사고 팔고는 합니다만 네. 그때 A 종목에 대해서 사고 팔고 할 때 A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열변을 토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심지어 교수님을 설득할 정도로 열변을 토해요. 제가 또 그 유연하니까 금방 설득 당하죠, 제가. B 종목에 대해서도 또 열변을 토해요. 그런 종목만 해요. 그런 종목을 찾기 위해서 네. 물론 저는 익숙하죠. 여러분들보다 뭐 네이버를 어디 가서 보든 아니면 저는 돈을 내고 리포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돈을 내고 리포트를 다 찾아보고 뭐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이 안 된다라면 다트 보기부터 다시 한번 하셔야 되고요. 다트란 걸 한번 제대로 보신 분 계신가요? 다트 출력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트 화면으로 보면 어지러워요. 요즘 20대들도 화면으로 보면 어지럽다고 할 정도예요. 아무리 컴퓨터에 익숙한 친구들도 다트 출력해 보셨나요? 저는 질문해요. 다트가 몇 페이지 나오는지 아세요? 삼성전자 150페이지 나오고요. 일반 다트는 한 80페이지 나와요. A4 용지로요. 그거 80페이지면 150페이지면 책 한 권이에요. 책 한 권이죠. 책 한 권이죠. 맞아요. 그거 빨간 펜 들고 천천히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 그거 뭐 여러분들이 뭐 수십 종목 하시나요? 기껏해야 서너 종목 하시는데 야 차영주가 A라는 종목 좋다더라. 그렇게 해서 사시지 차영주가 A라는 종목을 얘기했어? 그래 그러면 나는 A라는 종목을 연구해보자. 다트에 들어가서 다트를 한번 보자. 그거 여러분들 출력해서 보시나요? 그리고 네이버에 들어가면 어떻게 뭐 리포트를 봐야 되는지 그거 처음에는 뭐 시키면 바빠서 못한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 물론 당연하죠. 처음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익숙해져야죠. 우리가 회사 일주일만 한 달만 다니면 양복이 익숙해지는 것처럼 안 익숙한 걸 익숙하게 해야죠. 네. 처음에 헬스클럽 끊으면 몸짱 되나요? 6개월은 다녀야 몸짱이 되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6개월 동안 맞아. 그냥 6개월을 다니나요? 닭가슴살 먹어야 되죠. 닭가슴살 그 맛없는 거. 우리 아들 보니까 정말 그 처음에 헬스클럽 다닐 때 보조약도 좀 먹고요. 그렇죠. 그것도 먹고요. 그 책도 좀 보고 지가 인터넷 뒤지고 진짜 노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짱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6개월 헬스클럽 끊고 아 오늘 갈까 말까 아 오늘 귀찮아 오늘 뭐 그냥 오늘은 그냥 뭐 아유 그냥 축구 보면서 치킨 하나 먹고 귀찮은데 다음에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몸짱 되는 사람 봤나요? 근데 왜 주식은 그런 식으로 하시죠? 진짜 미치는 거죠. 그래갖고 네. 저는 정말 오늘 좋은 주제를 잡으셨는데 그 정말 그 모의 계좌 있잖아요. 모의 계좌. 네. 초보 투자가들은 정말 익숙하기 위해 모의 투자를 초보 아싸 한 달만 해보시라는 거가 네. 초보 분들은 정말 모르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잖아요. 그게 네, 이제 첫 번째 오늘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허무맹랑한 돈으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키우면 1,000만 원, 뭐 1억도 주면 1억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흔히 이런 거잖아요. 고스톱 할 때 보면 제가 요즘 모르겠는데 한 10몇 년 전에 처음 인터넷 할 때 보면 툭하면 애들이 저는 그런 거 안 하지만 하는 거 보면 일경을 갖고 걸더라고. 네. 그거는 허무맹랑한 저 얘기잖아. 3조까지 만들어봤어요. 3조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허무맹랑한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현실적으로 내가 3천만 원 할 수 있으면 3천만 원 갖고 해보라는 거잖아요. 1억까지 마시고요. 3천만 원 초보 투자분들은 초보의 입장에서 HTS, MTS를 익숙하는 의미고 그렇죠. 지금 오늘의 주제는 오랫동안 해왔는데 잘 안 된 분,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느끼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거 하는 건데 전 진짜 개인적인 꿈이 있으면 아마 소장님도 그런 거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이렇게 주식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매일 아침에 하거나 뭐 방송에서 하는 거 일을 있잖아요. 뭐 해외 뉴스를 봐주거나 외국에서 어떤 증권사, 국내 어떤 증권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제가 개인한테 돈을 받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다 제가 국내 증권사 얘기에 신문 이렇게 요약하고 외국 신문, 외국 레포트 하는 거는 있는 걸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제가 무슨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거 무료로 해주는데 고맙다 하는데 무료로 하는 게 당연하죠. 제가 창작한 게 아니니까. 대신에 제가 무슨 저 나름대로 종목을 뽑아갖고 아니면 강의를 만들면 전 무료로 할 마음이 없어요. 전 다 돈을 받거든요. 만건 적건 돈을 받는데 저는 진짜 저가 아니라 워낙은 증권사 직원들이 다 해줘야 되는데 뭘 해줘야 되냐면 진짜 미국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PB분들이 진짜 PB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국내 증권사나 은행은 고객을 만나갖고 고객의 성향을 판단해 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성향 판단해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뮤추얼 펀드가 맞는지 ETF가 맞는지 아니면 개별 종목 투자가 가능한지를 계속 1시간 이건 몇 분 얘기해 줘 갖고 그걸 이제 도와주는 게 PB의 역할인데
이게 소장님 잘 모르시지만 저는 그 뼈저리게 느낀 게요. 미국이나 캐나다 내에서 내가 무슨 펀드를 가입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뭘 네.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펀드를 벌써 못 사요. 펀드 사는데도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웃긴 게 네.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제대로 도입했어요. 음. 제대로 하려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웃긴 건 뭐냐면 네. 맨 마지막에 한 줄을 사인하게 돼 있어요. 네. 다 그러니까 들었다고. 아니 다 들었다가 아니라 교수님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음. 직원이고 네. 교수님이 오셨어요. 교수님이 이제 싹 음. 해보니까 음. 점수가 몇 점까지는 뭐가 되고 그게 음. 나오게 이제 미국식으로 우리가 따라서 배웠는데 최근에 네. 어떻게 됐냐면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50점밖에 안 나왔어. 그럼 채권밖에 그게 안 돼.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식을 하겠다라고 한 줄 자기가 손으로 쓰면 네. 주식 투자 가능해요. 그거를 거기서 끝나요? 아니면 그 다음에 누구 지점장 사인 받아요? 아니요, 거기서 끝나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전부 다 지점장까지 만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음, 그래서 그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거 한 줄만 쓰면 그 네. 형식적이에 다. 아, 웃긴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진심으로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갖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 저희 유튜브에 보면 한 40%가 외국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네. 저한테 자꾸 물어보면 제가 여기서 만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나 하라 그러는데 음, 저한테 뭐 도와달라는 거라서 저는 그건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음, 제발 거기 자꾸 이것만 보지 말고 음, 증권사나 은행에 가면 PB 분들이랑 진짜 만나서 근데 사실 보면 음,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같이 바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음, 말 하는 사람들이 약속을 어포인먼트 하고 가야 되거든. 음, 음, 근데 어렵지. 근데 그런 걸 음, 한번 하면 본인은 알아. 본인이 음, 어떻게 그 어세스먼트를 해주거든요. 음,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라서 제가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 은퇴하면 음, 제가 한번 대신에 한번 만나고 한번 30분에 상담해 주는데 그래서 음, 5만 원, 10만 원 받고 그걸 하려고 그래요. 음, 음. 예, 진짜 그게 아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무료는 그러니까 못하고 그, 한 10만 와, 원을 당연하죠. 받고 하려고. 음, 전 그걸 진짜 근데 그거의 과정을 오늘 정말 다 프리로 말씀해 주시는 음, 거잖아요. 그걸 다 뭐로 맞습니다. 한다? 모의 계좌로 하죠. 무이계좌로 해보시라는 음, 거잖아요. 음, 무이계좌를 했는데도 나는 그냥 그러니까 헛맥락은 돈 말고 음, 1억을 심심하다 사서 팔아 이렇게 말고 진짜 음, 자기가 할 만한 돈을 어치를 해봤는데 음, 자기가 시장이랑 음, 상관없이 돈을 잃었다. 음,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음, 되고 제발 소장님 같은 분한테 만나갖고 제대로 한번 또 그럼 정말 공부를 하고 나서 해보든지. 근데 난 공부도 안 했는데 해봤어. 잘 돼. 그럼 그냥 하면 되죠. 맞습니다. 킵 고잉이야. 근데 그렇지 음, 않아. 그래도 음, 정말 주식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럼 음.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해야죠. 저희가 알려드리는 책들도 있고, 저희 유튜브들도 있고, 저희가 무슨 뭐, 저희가 출판사랑 관계가 있습니까? 증권사랑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다고 뭐 저희가 뒤에 가서 무슨 뭐, 70만 원을 내면은 한 달에 뭐 종목을 찍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랑 연계가 돼 있습니까? 전혀 관계 없어요. 저희는 그냥 진짜 교수님하고 저희는, 어, 주식시장을 위해서 떠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잘 들으시면 안 되면 기존 거 들으시고 기존 거들에 대해서 주옥 같은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해왔기 때문에 안 되면 하세요.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고 책 출판사에 갖고 저기 출판해 갖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추천하면 책 팔렸다고 돈 받아요?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어요. 다 제가 돈 주고 사본 책이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다 그런 책들입니다. 출판사랑 아무런 관계 없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모의 투자를 해보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 방법, 손절매 방법을 익히시라는 거고, 이것도 귀찮아서 안 한다. 그럼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제발 저는 한 가지 일맥상통한 게 시간 없다, 귀찮다라고 하면서 주식을 잘하고 싶다. 그건 여러분들이 도둑놈 심보다. 아니 시간 감히 없고 말씀드립니다. 좀 이렇게 시간 많고 돈 많고 음, 그냥 자기 공부하기 싫고 그냥 그러면 요즘 많잖아요. 헤지펀드 이렇게 해주는 애들. 음, 그래서 뭐 5억이건 10억 맡겨갖고 헤지펀드 이렇게 운영을 해준다는 애들 널려 있잖아요 세상에. 맞아요. 그걸 하시던지. 강남역에 가면은 노란 봉투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연결시켜줘가지고 네. 피 받아먹는 애들 많아요. 그 예를 네. 들어서 나름대로 자산운용사 그 허가받은 애들이 네. 그런 어떤 물주 만나서 하려고 하는 그런 애들이 많습니다. 강남역 커피숍 가보면 3분의 2는 부동산이고 제가 이제 이거 그냥 추측인데 3분의 1은 또 증권 브로커들이에요. 그런 브로커들. 야, 요즘 그런 애들이 많이 있지. 왜냐하면 자산운용사가 큰 데 말고 자잘한 데 워낙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그만 그렇게 데들. 파인더스 피 받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겠네. 있겠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있는데 어찌됐든 그건 뭐 여담이고 네. 그래서 모의 투자 같은 경우를 조금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뭐 잘 안 된다. 네. 제가 블로그를 소개했기 때문에 블로그에다 질문을 올리시는 것도 제가 허용을 할게요. 그 네. 대신 뜬금없이 A 주식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거는 제가 대답을 안 해드립니다. 근데 제가 교수님하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을 해보니 네. 뭐 모의 투자를 해보니 아니면 매매 일지를 써보니 네. 아니면 내가 뭐 매매 계획을 세워보니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신다라면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렇죠. 해드리는데 네. 그 정도 제가 뭐 책임감은 가지고 어차피 교수님하고 이거 방송을 하니까 하지만 그냥 막연히 뜬구름 잡는 얘기를 썼다. 그거는 죄송하지만 저도 시간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답변을 안 해드리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주신다면 제가 구체적인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성의 표시는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 유튜브에서도 라이브하고 이렇게 뭐 강의를 하다 보면 갑자기 뜬금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삼성전자 어떻게 보세요? 속으로 그래요. 삼성전자 어떻게 보긴 속으로 그러죠.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보면 이제 그렇게 뭐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 보면 이 양반이 왜 이러나 그러지. 솔직히 그런 마음이에요. 좀 뜬금없잖아요. 네. 그거는 갑자기 뭐가 여러분들이 저희보다 그런 걸 대답해 주시는 그 한국경제에서 12시쯤에 종목 상담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전화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차트 휘황찬란하게 그려가면서 대답을 잘 하니까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거기 전문가분들 계시니까 그런 뭐 증권 방송도 많으니까. 그런데 또 선택되면 뭐 커피도 하나 받지 않겠어요? 아메리카노 이런 것도. 그러니까요. 이벤트들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원칙이에요. 물고기를 잡아들이지 못합니다. 교수님이나 저나 그런 능력은 없고요. 대신 낚시를 어떻게 들이우고 어떻게 물고기가 물을 때 어떻게 당겨야 되는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그게 진짜 어렵죠. 제가 처음에 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저는 견지 낚시를 좋아해요. 낚시를 산에서 합니다. 산에서. 바다 낚시도 좋아하지만 제가 싫어하는 건 못하는 건 민물 낚시, 그러니까 붕어 낚시를 못하고 바다 낚시하고 견지 낚시, 그러니까 흐르는 강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파리채 같은 걸로 고기를 잡는 게 있어요. 바다에 속에 물에 들어가? 직접? 아니요. 흐르는 강. 그러니까 산 속의 강에서 계곡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낚싯대를 들이우고 민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 낚시 굉장히 재미있는데 처음에 제가 친구를 따라갔어요. 친구가 굉장히 그거 잘해요. 처음에 그 친구가 구데기를 미끼로 꼽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곱게 자라서 구데기를 못 만졌기 때문에 구데기도 친구가 꼽아줬지, 낚싯줄도 매줬지 하다가 이래서는 내가 계속 이 친구한테 종속이 되겠구나. 이 친구 없으면 내가 낚시를 못 하겠구나 싶어서 처음에 구데기도 내가 장갑을 끼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거 갖고 하니까 잘 안 꼽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낮술을 먹었어요. 술을 한 잔 먹고 나름 또 됐어요.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예요. 제 나름 방식. 처음엔 장갑을 끼웠다가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술을 먹자. 도착해가지고 어차피 뭐 다음날 가니까 술 깨고 가면 되니까 술을 먹었어요. 이게 제 나름대로 낚시를 하고자 하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거죠. 그 다음에 야, 줄 매는 법 좀 알려줘라. 줄이 끊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하나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옛날에 스케이트를 지금도 잘 타는데 스케이트 코너링 할 때 발을 이렇게 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 저도 지금 생각 대단한 게 그거를 우연찮게 배우고 와가지고 마루에다가 그렸어? 양초로 칠을 했어요. 미끄러지게. 그 다음에 소파를 잡고 이거를 연습을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제자하려는 게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고자 하면 충분히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 이메일 공개됐죠? 제 블로그 공개됐죠? 질문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알려드려야 되겠어요? 저는 진짜 저는 아까 제가 하고서 본 말씀은 이거죠.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소장님이나 저한테 특히 저는 소장님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대우증권에서 한 7, 8년 동안 스탁 피킹하는 걸 했어요. 공식적으로 추천 종목을 하는 걸 했고 저는 나름 그쪽에는 진짜 자신 있어요. 뭐든지. 근데 제가 절대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유는 안 한 이유는 딱 하나요. 그 사람들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투자 철학을 갖고 있는 그런데 뭐하러 얘기해줘요. 다 욕밖에 듣는 건 욕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국 주식도 한 5개, 6개 살고 싶은 게 딱 있어요.
해외 주식도 뭐 해외 주식 한 2, 30개 되죠. 사고 싶은 게. 근데 그래봤자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맞습니다. 상대방을 알려 그러면 본인들도 연습을 해야 돼. 본인들이 아는 건 최소한의 오늘 그 힌트를 주신 거예요. 소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거 모의 계좌라도 해보면 본인이 그래갖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면 그러면 그 다음에 친해지면 소장님 그러면 나는 이런 주식이 있는데 이런 주식 괜찮다고 그러면 그 책 연구해 보세요. 그럼 되는 거지. 뜬금없이 추천주 5개만 주세요. 속으로 내가 미쳤지? 너 미쳤냐? 이러죠 저는. 이거 아니냐 이런 거죠 진짜.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게 네. 책 5권만 추천해 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죠 사실. 저한테 책 5권. 이게 지금 제가 그 일부 학생 같은 경우는 책을 2주에 한 권씩 사야 되니까 그게 이제 배달되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저한테 선생님 그 앞으로 공부할 책들을 좀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살 때 한꺼번에 사놓을게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얘기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걸 못한다. 왜냐하면 수업을 하다 보면 이 친구의 성향이 점점 드러나면서 그렇죠. 지금은 책이 중구난방으로 그 열몇 명이 다 달라요. 처음에는 기본적인 책들로 가다가 이 친구는 요게 맞겠다. 그렇죠. 이 친구는 그런 좀 거 있죠. 심리가 필요하다. 예. 그러면 심리책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 이 친구는 지금 기술적 분석이 좀 필요하다. 기술적 분석을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술적 분석책이 필요하다. 그럼 기술적 분석책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내가 양해를 구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종목 5개 추천해 주세요. 책 5권 추천해 주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을 먼저 밝힌 다음에 여러분들의 속내를 드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능한 얘기다. 그게 정석이다. 라는 부분들 얘기를 하고 교수님 오시면 한국 오시면 우리가 오프라인 모임 뭐 교수님 지금 뭐 그 블로그 그 뭐죠 유튜브 방문자 수 때문에 한번 오프라인 모임 계획하고 계시죠 지금? 한번 뭐 늘어하고 저는 하여튼 그런 거를 진짜 한번 하고 싶어요. 그냥 한번 하고 싶죠. 그, 저도 한번 불러주세요. 투자 콘서트 할 때. 그래서 같이 소장님도 사무실도 있으니까 사무실에서 시간 네. 단위로 한 명 올 때마다 30분에 갖고 10만 원씩 받고 하는 거지. 저는 비용이 셉니다. 생각하는 비용이 셉니다. 그래요? 20만 원 받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저 나름대로의 또 그런 게 있는데 진짜 원포인트 레슨을 저는 해드리고 싶어요. 원포인트 레슨. 이 골프 치시는 분들 골프 용어인데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을 때 내가 뭘 안 되는지는 옆에서 보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옆에서 보면 나오기 때문에 옆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코칭해주면서 하는 것들도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제가 돈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사업 모델이라고 해서 제일 잘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원포인트 레슨을 한번 받고 나면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이 배가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그건 서로가 윈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포인트 레슨 하려도 본인 성향을 잘 알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네, 돈 날리는 거지. 돈 날리는 먼저 거지. 성향을 교수님한테 받아서 그 진도표를 받고 오시면 제가 그거 좋네. 저는 싸게 받고 모셨어요. 교수님은 우리가 보통 저도 안경을 하지만 교수님도 안경하지만 안경점에서 제가 요즘은 저는 그래요. 폄하하는 게 아니라 한두 번 안경점에서 시력을 쟀더니 제가 한쪽 눈만 난시가 있고 좀 어려운 눈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시력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안과를 가서 측정을 해서 그 측정표를 받고 가서 안경점 가서 안경을 맞추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상담 실장 하면 되겠네. 상담 실장. 좋은데. 네, 소장님.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거의 끝날 시간 됐는데 저는 그 매주 저희가 월요일 내지 화요일 녹음할 때마다 제가 우리 들으신 분들한테 숙제 검사하잖아요. 네. 숙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월요일날 새벽마다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소장님도 아니고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좀 미래에셋에서 뭐 다른 증권사도 비슷한 거 하나 있는데 미래에셋에 그 친구가 추가 가면 안 나와요 그 자료가. 근데 딱 오늘 자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들으시는 분이요. 매번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에서 안 나오면 한경 컨센서스 들어가서 어닝스 리비전 보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한국은 요번에도 또 역으로 자랑스럽게 또 꼴찌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 4주 동안에 또 한 3% 이상 이익이 감소했고요. 이익 조정 비율이 이번에도 한 마이너스 25% 나왔는데요. 하나 문제가 이제 곧 1등을 자리를 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나 말레이시아도 이익 조정 비율이 떨어졌어요. 그것은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 지금 돈이 좀 빠지면서 같이 좀 슬로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좀 잠깐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유튜브로 하는 강의 중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여러분 쳐보시면
그 한국 주식이 약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 딱 10분짜리 만들어 놓은 강의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제가 아주 그냥 이런 얘기하면 많은 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주식 시장에 거의 25년어치의 MSCI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일관되게 해서 MSCI 코리아의 2025년 동안의 주가랑 지수죠. 그리고 같은 기간에 MSCI 코리아의 주당 순이익을 제가 같이 위아래를 그린 그림을 붙여놨어요. 보여드렸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MSCI USA, S&P가 아니라 MSCI USA, MSCI USI, EPS를 같이 보여드린 그림이 있는데요. 제가 그냥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그림은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이거를 지수를 EPS라고 얘기도 똑같고 EPS를 지수라고 해도 똑같아요. 뭐냐면 그 EPS대로 주가는 가는 거예요. 지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분을 못해요. 보통 사람 제가 굳이 써놨기 때문에 구분하죠. 이게 그냥 EPS입니다. 이게 주가라 그러면 그냥 믿어요 다들. 왜냐하면 똑같기 때문에. 물론 아주 좁게 보면 다르겠지만 크게 보면 똑같아요. 저 딱 하나입니다. 지금 한국 시장이 지금 어려운 거는 딱 하나예요. 여러 가지 자꾸 번잡한 얘기를 자꾸 갖다 대는 거죠. 이게 뭐 공매도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뭐 경제가 어떠나니, 뭐 시진핑이 어떠니, 트럼프 다 제가 보기에 쓸데없는 얘기야. 딱 하나에 딱 하나. 주당 이익이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인정 안 하는 순간 자꾸 그런 걸 다른 걸 찾는 순간 어려운 거죠.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업이익을 자꾸 보라고 말씀드렸고 최소한 과거 것도 보고 앞으로 미래 주식은 미래 가치 때문에 미래의 전망을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모아놔서 주당 이익의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는 게 지금 문제죠, 문제. 맞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그 다음 얘기. 그럼 지금 2,000개 주식 중에서 그 전망이 나오는 거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5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나머지들을 자꾸 전망이 없는데 어디서 찾아? 그러니까 혹시라도 네이버 뉴스에 나오나 혹시라도 게시판에 나오나 그런 거 다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나오는 건 뭐다? 그 네이버에 나오는 기업 분석 자료들. 그렇죠. 기업 분석지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의 증감을 꼭 보시라. 그게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꾸 변죽 울리지 말자. 주가를 얘기하는데. 딱 핵심은 하나다. 또 오늘 그걸 딱 보시라. 그러니까 오늘 거는 그 한경 컨센서스나 미래에셋에서 나오는 어닝 리비전즈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 강의한 딱 10분짜리 한국 주식이 왜 이렇게 약한지 진짜 이유.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딱 진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걸 좀 보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마지막으로. 저는 그 모의 투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그 전화를 한번 해보시든지 아니면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네이버 같은데 포털에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따라서 모의 투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다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데이 트레이딩 하고 싶으면 데이 트레이딩 하고 뭘 하고 싶으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는 걸로 하시는 좋은 기회로 이번에 삼으시는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한번 해보시는 그러한 기회로 제발 좀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그러한 좀 바람을 담아서 오늘 방송 제 말을 마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개 하나 더 붙이면 자꾸 좀 우울한 소리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현실도 안 됐는데 나는 이 모의 계좌도 안 됐다. 다시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이 모의 계좌 이 부분을 잘 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상담하더라도 편할 거다. 그래서 진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